위해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를 개발할 계획으로 보인다고 제인스는 보도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4월 22일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한 자료에서 앞으로 5년간 985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KF-21 보람의 전투기 생산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고 목요일에 밝혔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카이의 여러 프로젝트에 활용될 계획이지만 주요 활용 분야 중 하나는 카이가 얼마 전에 공개한 KF-21 부품과 구조물 생산입니다. 또한 카이는 항공산업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해 고부가 가치 항공산업의 동반 성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공장은 에어버스 항공기의 생산을 위해 2010년에 완공된 A350 팩토리를 부분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카이는 밝혔습니다. 이 시설은 생산 라인이 자동화되었으며 A350 항공구조물 제조 기간을 66% 단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팩토리를 모델링한 KF-21 제조 공정은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의 스마트 팩토리는 1,000억 원가량 투입되었으며 2010년부터 에어버스 A350 기종의 주위 가운데 갈비뼈 모양 구조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3.1톤에 달하는 알루미늄 리튬 합금을 약 97.4% 깎아내 약 80kg의 윗립을 넣는 작업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작 공정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은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모든 장비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이를 기반으로 작업상의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공정은 신속하게 가져가는 효율적인 공정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9개의 절삭기의 알루미늄 리튬 합금 덩어리가 쉬지 않고 투입되어 윗립을 생산한다는 뜻입니다. 카이는 스마트 팩토리가 완공되기 전에는 기술자들의 손을 거쳐 한 개의 윗립을 생산하는데 8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45분으로 단축됐다며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으며 가동률은 90%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카이는 에어버스가 스마트 팩토리 운영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다며 에어버스의 다른 해외 협력업체들이 카이로 견학을 오더라도 스마트 팩토리는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당히 빠르게 벤치마킹하는 일본 업체들의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카이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 에어버스와 계약한 800대 가운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500여 대 이상의 윗립을 납품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카이는 스마트 팩토리의 장점을 KF-21의 제조 공정에도 도입하여 제조 단가를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카이가 완제기 수출을 2년여 만에 재개했다고 국내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카이의 완제기 수출은 2018년 12월 이후 끊겼습니다. 그동안 말레이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 FA50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실제로 판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태국 정부와 카이는 태국 공군의 항공전력 강화와 효율적인 조종사 훈련을 위해 TOC-PH의 추가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OC-PH는 우리나라의 고등훈련기인 TOC 골든이글을 태국에 맞게 개조한 기체입니다. 카이는 2015년에 1차로 4대를 수출했고 2017년 8대를 추가로 수출했으며 현재까지 12대의 TOC-PH를 수출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엔 TOC-PH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2대를 추가 도입하고자 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국방 예산이 삭감되면서 무기한 연기되어서 도입을 취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태국 공군이 TOC-PH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경제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협상 테이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TOC-PH의 태국 수출은 당초에 예정된 것이어서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수출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는 태국의 기세를 몰아 올해엔 콜롬비아와 말레이시아엔 FA50을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엔 수리온을 수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올해 예정된 18대의 FA50 계약 물량을 따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당초에 말레이시아 공군은 현재 운용 중인 FA18D와 수호이 30MKM을 2030년대에 대체할 예정으로 이 사업을 위해 말레이시아는 10세대의 멀티롤 전투기 도입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의 보잉과 사브, 프랑스의 다쏘가 관심을 보였지만 2018년에 말레이시아의 MRCA 사업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대신 말레이시아는 20년 된 FA18D를 업그레이드하여 전투기의 수명을 연장하였고 또한 경전투기 사업을 발표하여
기존의 전투기들을 보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은 한 차례 취소되었고 작년 말에 이 사업에 대한 재개를 선언하였습니다. 말레이시아는 3년 안에 경전투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 사업에는 우리나라의 FA-50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는 FA-50뿐만 아니라 인도가 자체 개발한 테자스 전투기와 스웨덴의 그리펜과 중국과 파키스탄이 개발한 FC-1도 말레이시아 전투기 도입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전투기는 기체 단가가 저렴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리펜 CD까지의 이야기로 발전 확장형인 그리펜 EF는 상당히 고가라고 알려져 있고 같은 기체를 도입한 브라질의 그리펜이는 1억 달러에서 1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한 FC-1도 파키스탄이 말레이시아에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해양권이 돼서 중국과 말레이시아가 대립하고 있어서 FC-1이 선택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는 FA-50과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는 수년 전부터 차기 전투기를 검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테자스를 홍보하고 있으며 인도 측은 말레이시아 공군이 테자스 전투기를 도입하면 말레이시아 현지의 테자스의 정비차 시설 설립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제안을 계속해왔으며 마침내 인도가 공들인 결과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가 인도를 방문해 테자스 MK1A 제조시설을 견학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는 우방국에게 테자스 MK1A를 인도 공군과 같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인도는 수출 실적이 없는 테자스의 수출을 위해 말레이시아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반면에 FA-50은 태국과 필리핀 등 인근 동남아 국가들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인도가 수출을 위해 테자스의 가격을 얼마나 낮추냐에 따라 FA-50 수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가 2030년대에 진행 예정인 멀티롤 전투기 도입 사업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말레이시아는 10세대의 멀티롤 전투기 도입 사업을 중단했지만 수명을 연장한 FA-18기와 수호의 30MKM도 2030년대에 수명을 다할 것으로 보여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전투기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에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는 터키입니다. 터키는 지난해 1월에 말레이시아와 TFX 복합제 공동 제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터키는 TFX 시제기를 2023년에 발표하고 2029년에는 자국산 엔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터키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의 TFX를 수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와 공동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TFX 수출의 최대 걸림돌은 가격입니다. TFX 도입 비용은 1억 달러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6,500만 달러로 예상되는 KF-11보다 거의 2배 정도 비쌉니다. 말레이시아가 이런 가격에 TFX를 도입할지는 의문이며 차라리 2030년대에는 국내에서 개발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 KF-11이 말레이시아에게는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30년대에는 인도네시아도 KF-11을 운용할 것이기 때문에 해외 수출 실적면에서도 TFX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해외의 전투기를 팔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전투기보다 저렴해야 수출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런 면에서 카이는 KF-11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